오늘 강의는 전 시간에 이어서 동사 get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get이란 전 시간의 경우에 동사 get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주어가 등장하고 뒤에 A라는 대상이 사람이 등장하고 뒤에 바로 명사 사람 뒤에 대상이 등장할 경우에 주어는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그 대상을 갖게 해주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라고 쭉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바로 이럴 경우에 get 다음에 A, B 형태가 연달아 나오는 경우를 전 시간에 봤다면 이번에는 get 다음에 A가 사라지고 B가 B만 등장하는 경우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 got a pen이라는 하나의 문장을 보죠. 지금 주어인 he가 등장하고 got 왼쪽에 오른쪽에 pen이라는 대상인 명사만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A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대상이 등장했다고 친다면 예를 들면 me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 다음에 pen을 B라고 할 경우에 이 get이란 동사의 특징은 주어는 행위를 통해서 A에게 B를 소유하게 해주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he got me a pen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A에게 B를 소유하게 해줬다. 그렇다고 친다면 he got me a pen이라는 경우의 문장에 대한 이해는 me 나라는 대상에게 펜을 소유하게 해줬다라는 의미. 그렇다고 친다면 그는 나에게 펜 하나를 가져다 주었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는 나에게 펜 하나를 얻게 해주었다. A 나에게 B라는 펜을 사다 주었다, 사주었다 이런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형태의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줬는지 아니면 가져다 줬는지 얻어줬는지는 별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A에게 B를 얻게 해줬다라는 형태로 이해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오늘 시간의 핵심은 바로 이 A가 사라졌기 때문에 A에게 B를 얻게 해줬다라고 봤을 때 A가 사라졌다면 결국은 이 뒤에 등장하는 이 대상은 누가 갖느냐는 얘기예요. 누가 이것을 B를 소유하게 되느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A, B에서 A가 안 보였을 경우에 결국 이 B를 소유하게 되는 것은 다 주어인 자신이 소유하게 된다고 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대상이 사라졌다고 친다면. 그래서 결국은 그는 펜 하나를 소유하게 됐다. 누군가에게 갖게 준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펜 하나를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he got a pen 한다면 그는 펜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는 he got a pen, 펜 하나를 받았습니다. 또는 he got a pen, 그는 펜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가 사라졌기 때문에 한결 이 A란 대상이 사라졌다면 결국은 주어인 주어가 B라는 대상을 소유한다는 이 하나만을 기억하시고 그 이어지는 다음의 문장들을 쭉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He got something. 그는 얻었다. A 없죠? something, 뭔가를. 그래서 he got something 하면 그는 뭔가를 받았습니다. 뭔가를 얻었습니다. something 하면 무엇인 것, 어떤 것. 그래서 뭔가 어떤 것을 받았습니다. 어떤 걸 얻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He got something. 그는 he got something. 그는 뭔가를 받았습니다. 뭔가를 얻었습니다. I got you. 나는 얻었습니다. 당신을. 직역하면 그래요. 그렇죠? 나는 당신을 받았다, 얻었다. 그렇다고 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I got you. 만약 숨바꼭질 같은 경우에 I got you. 내가 당신을 얻었다, 잡았다. 그러면 내가 뭐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당신을 소유하게 됐다는 개념으로 친다면 숨바꼭질에서 hide and seek이라고 하는데 숨고 찾아내는 이 숨바꼭질 게임에서 I got you 하면 나 너 잡았어, 잡았지 라는 의미로 봅니다. 예. 그 다음 계산을 치를 때, 자, A라는 사람이 I'll 내가 pay 내가 낼게 내가 계산할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상대방 B가 I got you라고 딱 그래요. 이럴 때 의미는 음, 내가 너를 잡았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I got you, 내가 낼게, 넌 꼼짝 마, 내가 계산할게, 내가 내는 거야. 그때 I got you의 의미는 내가 낸다는 의미로도 통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I got you 하면은 내가 너를 잡았다. 그 이 얘기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내가 너를 놓지 않고 지켜줄게 라는 의미로 봅니다. 나만 믿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를 도와줄게.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I got you는 내가 너를 믿는다. 나만 믿어라. 내가 지켜줄게.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이 I got you라는 표현이 생각보다 세 개의 간단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 이 I got you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I got you라는 표현이 이렇게 그 실생활에서 굉장히 이런 의미로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꼭 암기해 두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숨바꼭질 하는 경우에는 잡았다, I got you, 내가 널 잡았지.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 호텔이나 뭐 어쨌든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계산한다라는 의미로, 내가 낸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고, 상대방이 힘들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I got you, 내가 널 꼭 잡고 있을게, 나만 믿어, 나만 믿으면 돼,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이럴 때 I got you는 이제 가차라고 보통 일반화해서 간결하게 I 빼고 got you를 빨리 붙여 읽으니까 가차 이렇게 또 읽습니다. I 가차. 이 가차라는 의미로는 이제 많이 쓰이는 표현은 사실은 잡았거나 내가 낸다, 또 나만 믿어 이런 표현보다는 아래 표현에서 가차라는 표현을 주로 쓰인다고 보면 됩니다. I don't 그래서 I got you라고 하는 것은 또 여기서 다시 본다면 내가 너를 잡았다 이 얘기는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놓지 않고 다 잡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또 됩니다. you라고 했을 때 이때 you는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놓지 않고 잡았다. 그렇다면은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이해했다라는 의미예요. I gotcha. I got you. gotcha. 네 말 알아들었어. 알겠어. 알아.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gotcha. 알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잡았다, 계산할게, 나만 믿어, 네 말 이해했어, 그래서 알았다, 알겠다라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걸 부정한다면 I don't get you, get을 지금 현재형으로 써서 부정을 했네요. I don't get, 나는 get하지 못합니다 당신을. 이 얘기는 이럴 때는 어떤 의미로만 이해하셔야 되냐면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접수하지 못한다, 포착하지 못한다, 네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I don't get you. 아직 이해가 안 됐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이런 의미입니다. I don't get you.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I don't get you. 자, I got it 또 요거는 요런 표현만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I got it. 나는 그것을 잡았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당신이 하는 말, 그것, 그 내용을 이해했다는 의미입니다. I got it. 아, 예, 알겠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I got you나 I got it, I got you 다 같은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예. 자, 당신이 하는 말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 got it. 아, 그 말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I don't get it. 자, I got it을 부정하면 I don't get it. 아, 난 그 말을 잡지를 못한다. 아, 그 말이 당신이 하는 it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네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I don't get it. Got it? 자, did you get it? 네가 그 말을 알아들었냐라고 한다면은 did가 나가서 과거형으로 묻습니다. 자, did 자, 이게 돼. got you got it? 그 말 알아들었어? 근데 이것은 물론 you got it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 끝을 올려서 말한다면. 근데 이걸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gat했니? 라면 일반 동사 과거니까 did 쓰고 얘를 동사 원형 개수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did you get it? 그 말 알아들었니? 알아들었어? 이해하겠어? 그 말을? Did you get it? 자, 이것을 그냥 간결하게 그 말 알아들었어? Got it? 자, 이렇게도 씁니다. 자, 내가 하는 말을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했다라고 하면 I got you. I got it. 아, 이런 형태로 쓰는 표현과 이해했니? Got it? Did you get you? Did you get it? Get it? 또는 got it? 알아들었어? 이해하겠어? 라는 표현. Got it? Did you get it? 자, 이해했니? 그 말을 이해하겠어? got it? 이 표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I don't get it. 그 말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I don't get it. I got it. 나는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잡았습니다. 놓치지 않고 잡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I don't get you. 이러면은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같다고 볼 수 있겠죠. I don't get you. 자, 그래서 요 표현법들을 잘 눈여겨 봐 주시고 큰 소리로 연습을 하시고 자, 상대가 이런 말을 할 때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앞에서 봤을 때는 get을 중심에서 왼쪽에 주어와 오른쪽에 대상이 등장했는데 아까는 명사가 등장했고 자, 지금의 경우는 형용사가 등장하는 경우면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전 시간에 봤듯이 이 get이라는 동사의 대상이 등장하고 뒤에 B라는 형태가 형용사로 등장할 경우는 A에게 B를 소유한다는 이런 기본적인 이해 틀에서 A가 피곤한 상태를 갖게 만들었다. 만약에 A가 있다고 친다면 A를 피곤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 A라는 대상이 사라진다면 오롯이 이 B라는 상태는 누가 갖게 되냐면 주어 자신이 갖게 되기 때문에 피곤한 건 결국은 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피곤한 상태를 갖게 해줬다가 아니라고 친다면 내가 피곤한 상태를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I got tired는 우리말로 어떤 의미로 번역이 되겠어요? 나는 피곤한 상태가 된 겁니다. 하게 만든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그러니까 I got tired 하면은 난 피곤해졌습니다. 자, 이러한 피곤해졌다라는 어떤 과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피곤한 상태에 있다고 친다면 그때는 I am tired가 되는 거예요. 피곤한 상태에 있다면 I am tired. 근데
내가 지금 피곤한 상태의 느낌이 든다면은 그때는 feel이란 동사를 써요. I feel tired 하면은 나는 피곤한 상태를 느낀다. 피곤함이 느껴진다란 말이에요. 이럴 때 am은 피곤한 상태야, 피곤한 상태 있다라고 단정을 짓는 말. feel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 gat은 그렇게 된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I got tired, 피곤해졌다. I am tired, 피곤한 상태에 있다, 피곤하다. I feel tired, 피곤한 상태를 느낀다, 피곤을 느낀다란 말이에요. 자, 이 표현 잘 이해하시고 이어서 유사한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got rich 하면은 그는 got 다음에 rich라는 형용사가 등장을 해요. 그렇죠? 자, 우린 주어의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낸다. 동사를 중심에서 오른쪽에 형용사가 등장한다면 결국 이 상태는 다 누구의 상태냐?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다. 자, 그렇다면은 이 get이란 동사는 이런 상태를 갖게 된 과정을 의미하게 되면 he got rich. 그는 부유한 상태가 되었다. 부유해졌다. 또 부자가 되었다라는 의미. he got rich. 그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그렇게 뼈 빠지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해서 he got rich. 그런 부자가 됐습니다. 부유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유한 상태를 얻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he got rich. 그 양반은 돈 많어. 그러면 그 사람은 he is rich예요. 그렇죠? 부유한 상태에 있다면은 그 사람은 부유합니다라는 의미고 이 get은 부자한 상태가 된 거고. 자, 다음 I am getting better. 자, 그러면은 이제 요 표현을 중에서 I am good. I'm good 하면은 나는 좋아. 좋은 상태에 있어. 나는 마음에 들어. 괜찮아. I'm good. 좋은 상태에 있으니까 나는 좋아. 좋은 상태가 좋아. 그럼 I am well.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뭐예요? well. 이 well이란 말은 비동사 다음에 well이 나오면은 원래 well이란 말이 잘이라는 의미의 보통 부사로 많이 쓰이는데, 그렇죠? 근데 이 비동사 뒤에 well이 등장하면은 말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잘 있다? 그렇다면 이건 보통 well의 의미는 부사보다는 이때는 형용사로 이해하시는 게 좋고, 이때 well의 의미는 health는 건강이고 healthy 하면은 건강한이 됩니다. 그래서 I am well 하면은 나는 건강해, 건강한 상태에 있어, 건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괜찮아, 건강해. I'm good, 나는 상태가 좋아. I'm well, 나 건강해. 자, 그런데 I 만약에 got well 하면 이렇게 쓴다면 나는 건강한 상태가 된 겁니다. 이러한 상태를 얻은 거니까 I got well 하면은 나는 건강한 상태가 되었다, 건강해졌다, 건강을 회복했다는 말이 되죠. 네, 그래서 I got well, 나 건강을 회복했다, 건강해졌다. 자, 그러면 나는 건강해지고 있다라고 친다면 현재 진행을 쓰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동사 앞에 비동사 하나 쓰고 이 동사를 원형의 ing로 쓴다면 아래처럼 I am getting, 나는 되어가고 있답니다. 되어진다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은 이럴 때 부의되어지고 있다, 되어지고 있다, well, 건강한 상태가 되고 있다, 난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의미고, 근데 과거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된다면 이때는 better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I am getting better 하면은 well의 비교를 나타내는 좋은, 건강한, 굿도 마찬가지로 좋은, 건강한, 요거를 더 나은 상태가 된다면은 우리가 better라고 합니다. 그래서 I'm getting better 하면은 나 더 나아지고 있어. 주로 이제 건강을 주로 나타냅니다. 또는 내가 처한 여건이 더 나아질 수도 있다는 표현으로도 당연히 표현할 수 있겠죠. I'm getting better. 지금 점점 더 몸이 좋아지고 있어. 정말 안 좋았었는데 내가 운동도 하고 이런저런 내 몸에 맞는 음식 먹고 하다 보니까
몸이 점점 나아지고 있어. 그러면 I'm getting better. 나아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I'm getting better. I'm getting better. 나아지고 있다. 자, 그 다음 It is getting colder 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도 기본 표현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it is를 기본으로 하고 만약에 it is hot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hot은 뜨거운이죠. It is hot. 그것은 뜨거운 상태에 있다. 뜨겁다가 돼요. 근데 it을 쓰고 이렇게 hot 뜨겁거나 cool 시원하거나 warm 따뜻하거나 cold 추운 차갑거나 자 그것은 뜨겁다 it is hot it is cool 그것은 시원하다 it is warm 그것은 따뜻하다 it is cold 그건 차갑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럴 때 일반적으로 it을 쓴다면 이때 it은 여러분이 이거를 그것이라고 하지 마시고 날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it is hot 날씨가 덥다 더운 상태에 있다 덥다 it is cool 날씨가 선선하다 it is warm 날씨가 따뜻한 상태에 있다 따뜻하다 it is cold 날씨가 춥다 만약에 today 오늘 날씨가 덥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it is hot today 오늘 날씨가 선선하고만 it is cool today 날씨가 따뜻하네 it is warm today 날씨가 춥네 it is cold today cold today 자 그런데 지금 요 표현을 잘 이해를 먼저 기본하시고 이건 어떠한 상태이다 어떠하다라는 말이 된다면 get을 쓴다면 되어진다는데 앞에서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진행형을 쓴다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태가 cold만 썼다면 날씨가 추운 상태가 되어지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는데 통상적으로 추워진다면 이것이 이전보다는 앞으로 현재가 또 앞으로 더가 되겠죠. 그래서 it is getting cold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비교의 표현 er를 형용사에 er를 붙이면 더 뭐뭐한이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더 더운 하면 hot는 hotter 이 t 하나 더 쓰고 자 더 선선하면 cooler 형용사 뒤에 er를 쓰면 붙이면 더 뭐뭐한 특히 이름절 단어는 그렇습니다. it is warmer 하면 점점 더 따뜻해지는 colder 더 차가워지는 더 차가운 더 따뜻한 더 선선한 더 더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it is getting cold 하면은 날씨가 이때 역시 날씨로 해석하는 겁니다. 날씨가 되어지고 있다 colder 더 차가운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It is getting colder. It is getting colder.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다. Don't get angry. 자, 네가 지금 are angry. 화가 난 상태에 있다고 친다면 내가 화가 났으면은 I am angry입니다. 화난 상태에 있다, 어떠하다. You are angry, 너 화났구나. I am angry, 나 화난 상태에 있어, 화났어. 자, 그렇다면은 네가 화를 내게 되면은 you get angry입니다. 그렇죠? 화난 상태가 되는 거죠. 화난 상태가 된다는 얘기는 화를 내는 것이 되겠죠. 자, 이거를 명령문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령문은 주어인 you를 죽이고 앞에 to를 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령문을 주어를 죽이고 동사를 원형으로 쓰면 되겠죠. get angry 하면 화를 내라라는 말이 돼요. 그렇죠? 뭐뭐 하시오. 해라. 그러면은 하지 마시오 하면 don't 붙이면 되겠죠. Don't get angry. 이건 화난 상태가 되지 말아라. Don't get angry. 화내지 말아라. Don't get angry. 화내지 말아라. 마음 상한다. Don't get angry. Wear a jacket or you will get cold.
이 표현 명령문입니다. 동사가 맨 앞에 원형이 나왔어요. wear라는 거는 착용하다란 말입니다. 입다. 착용하고 있는 겁니다. jacket. 자, 외투예요. 그래서 wear a jacket 명령문이기 때문에 재킷을 입어라. 착용하시오. 당신은 you will apostrophe ll은 you will의 축약형이라고 그랬죠. You will get cold. 당신은 추운 상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you will get cold. 추워질 것이다. 추위를 느낄 거다. 그런데 뭐뭐 해라. 당신은 뭐뭐 할 것이다 할 때 여기 or란 말을 붙이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뭐뭐 하시오. or 이럴 때는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하시오 다음에 or you will 이렇게 이런 표현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or라는 접속사는 그렇지 않으면 혹은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wear a jacket. 자, 외투를 걸쳐라. 걸쳐. 아유, 안 그러면 너 감기 들어. get cold. 추운 상태를 얻는 것. 이거는 get cold는 또 감기 들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추위를 갖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감기 들다. will get cold. wear a jacket or will get cold. 자, 외투를 입어라. 아니면 너는 감기 추운 상태를 얻게 되는 건다. 감기에 걸리게 된다. Wear a jacket or you will get cold. 자, the weather gets warmer starting in April. 아까 get 다음에 it라는 말 쓸 수도 있고 it이 하면 날씨라고 그랬죠. 근데 이 it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혼동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weather라는 말이다. weather는 날씨입니다. 날씨라는 단어, 날씨의 의미를 갖는 그 자체 단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get 다음에 warm 따뜻한 상태인데 ER 붙으니까 날씨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워집니다. 따뜻해집니다. starting. 자, 이렇게 start 문장에서 동사 원형에 ing가 등장을 해서 제가 묶었습니다. 자, 이때는 starting이 ing 형태로 이렇게 묶게 되면 이건 언제부터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언제부터. from이란 말을 쓰는데 보통 처음 시작하는 시점을 나타낼 땐 주로 starting만 씁니다. from은 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때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이고 그냥 언제부터라고 하는 의미를 쓴다면 언제부터 쭉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그때는 starting이라는 말을 써서 from의 의미로 써서 이렇게 묶어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4월경, 에어프릴이죠. 그러니까 4월부터가 됩니다. starting in April. starting 오늘부터 하면 starting today. 7시부터 starting 7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시점부터라고 나타날 때는 이 starting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the weather gets warmer. The weather gets warmer starting in April. 날씨는 점점 더 따뜻해집니다. 4월에 접어들면서부터가 됩니다. 4월에 접어들면서부터. In the UK, it gets dark at 7 p.m. In the UK는 United Kingdom입니다. 연합된 킹덤 국가의 약자인데 이거 잉글랜드, 영국을 의미하죠. 보통 영국은 4개로 나눠졌기 때문에 보통 영국 하면은 유나이티드 킹덤이 더 공식 명칭이 되겠죠. 그래서 in the UK 영국에서는 it gets dark 이 dark 밝다 어둡다라는 이 표현이 나타나면은 밝으면 bright이 되겠죠. 어둠은 dark죠. 그래서 이 명암을 나타낸다고 하면은 이때 it은 우리가 명암을 나타내는 주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둡다라고 한다면 it is dark이에요.
환하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It is bright입니다. 방안이 환한 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 방안에서의 명암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it is in this room이에요. 지금 이 방안이 환하네, 어둡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방 자체가 어둡고 밝은 게 아니에요. 방 안에서의 뭐가 명암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때 is은. 그래서 우리가 번역할 때 구태여 명암이 어둡다, 밝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어둡다, 밝다라는 말로서 그냥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는 반드시 주어를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is를 그 주어를 내세우는 거예요. 조심할 점이 말씀드리지만 어둡다, 밝다 할 때는 영어는 항상 주어를 내세워야 된다. 무엇이 어둡고 밝으냐는 얘기는 명암의 정도가 그때 쓰는 것이 it이다. 번역할 때 우리는 이때 it을 보통상적으로 우리말로는 해석하지 않죠. 그냥 어둡네, 밝네. 이 방안이 어둡네, 방안이 밝네 할 때 it is dark, it is bright in this room. 역시 그렇게 해서 보셨을 때 여러분 it gets dark 하면은 어두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두운 상태가 된다, 어두워진다. 몇 시에? 5시에. 그럼 이때 명암의 정도는 어디에서의 명암의 정도가 되겠어요? 그렇죠? 야외, 그렇죠? 밖에서의 명암의 정도니까. 그래서 5시면 어두워진다. 5시에. 영국에서는 5시에 어둠이 깔립니다. It gets dark at 5 p.m. In the UK, it gets dark at 5 p.m. In the UK, it gets dark at 5 p.m. In the UK, it gets dark at 5 p.m. So after going for a run, I get really hungry. 자, 문장이 좀 어렵죠. After 만약에 dinner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after라는 전치사는 명사와 결합해서 이 일이 있은 이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after dinner는 저녁 식사 이후에. 자, after meeting you. 자, meeting you. 자, 이런 식으로 보세요. 이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인 경우에는 뒤에 명사와 결합을 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이 after의 의미는 이후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치사의 특징은 뒤에 목적어를 동반을 해줘야 되는데 이 목적어로 등장하는 경우는 2가지 경우입니다. 자, 뒤에 명사로 등장하는 경우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ing 연결형 형태가 있습니다. ing 꼭 연결형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등장하느냐 아니면 ing 형태가 등장하느냐 봐야 이게 차이가 구분이 되는데 ing가 등장하면 꼭 ing는 연결형 꼭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묶어주되 자 코마가 있으면 코마 앞까지 만약에 현재나 과거형 동사가 보이면 그 앞까지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제가 going for a run을 going에 ing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run까지 코마 앞까지 전체를 묶었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after dinner 저녁 식사 이후에 after meeting you 자 그러면 이거는 동사 원형의 ing 연결어를 이렇게 묶어서 본다면 여러분이 meet you 당신을 만나는 거죠. 자 보통 그냥 가시죠. 보통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날 때는 보통 meet라고 하고 우리가 아는 사이에서 자주 만나는 건 see를 주로 씁니다. after seeing you 당신을 만난 것 이후에 너를 만나고 나서 meeting you, after seeing you. 자주 만나는 사이 같으면 seeing you. 처음 만나는 그런 때는 meeting you. 이런 의미의 정도 약간의 지금 같은 경우 별반 차이가 없다 볼 수도 있겠지만 뒤에 내용에 따라서는 자 어쨌든 이 동사 원형의 ing가 전치사 뒤에 오면 이때의 해석법은 v-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V 다시 하는 것. 자, meeting you 당신을 만나는 것, 만난 것. 근데 이거 이유니까 해석은 얘를 먼저 해석하고 항상 전치사 명사는 뒤에 목적, 대상이 목적어의 명사든 ing든 얘를 먼저 해석하고 얘의 이후에 이렇게 번역을 만들어내는데 명사는 말 그대로 무엇 이후에 ing는 뭐뭐 한 것 이후에 뭐뭐 한 것 이후에 하고 나서 그렇죠. 한 것 이후라고 치면 우리는 말로는 하고 나서입니다. After meeting you 당신을 만난 것 이후에 만나고 나서 After seeing you 당신을 보고 나서 당신을 보고 난 이후에 그럼 after going은 간 것 이후에니까 가고 나서 가는데 for a run입니다. for는 이때 뭐뭐를 위해서 달리기를 위해서 가는 것 이때 뜀박질 되겠죠. run은 명사입니다. 어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달린 것을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가 되겠어요? 뜀박질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말이 됩니다. 뜀박질 하러 가고 난 이후에 뜀박질을 하러 가다. go for a run 뜀박질을 하러 가다. go for a walk 산책을 위해서 가다. 산책하러 가다. 이런 식으로 뭐뭐 하러 가다라는 표현입니다. going for a run 달리기를 하러 가다. 달리기를 하러 간 이후에 달리기를 하고 간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만 달리기 하고 난 후에 I get hungry 나는 피곤한 상태가 된다. 아니죠. 피곤한이 아니죠. hungry 배고픈 상태가 된다. 나는 배가 고파진다. really 정말로 참말로 really. 자, after going for a run 뜀박질을 하고 난 이후에 달리기를 하고 난 이후에는 나는 정말 배고파집니다. 정말 허기가 집니다. 이런 말이에요. 배고픈 상태가 된다. Really hungry, really. 자, 이 really라는 부사는 바로 형용사 앞에 붙여서 얘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얘를 먼저 하면 되겠죠. 정말로 배가 고픈. I get really hungry. 나 정말 허기가 진다. After going for a run, I get really hungry. After going for a run, I get really hungry. After going for a run, I get really hungry. 자, 여기까지가 앞에서 본 것처럼 get 뒤에 형용사가 등장하는 경우고 이제는 뒤에 전치 부사나 부사가 등장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get 뒤에 A라는 대상이 오고 뒤에 어디에라는 의미의 전치 부사나 부사가 등장할 경우에는 주어는 이 A를 이런 위치를 갖게 만들다. 그 얘기는 이런 위치에 이르게 하다. 위치를 갖게 하다는 의미라고 했는데 이 A가 사라지게 된다면 결국은 주어 자신이 이런 위치를 갖게 되니까 이런 위치에 이르게 되다. 이런 위치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어 자신이 이런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I got up 하면은 내가 업된 위치를 갖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내가 업된 위치에 이르게 된 거죠. 자, 내가 다운된 상태였다가 업된 상태가 됐다. 이때 업을 한다면 갔으면은 자리에서 일어나가 잠자리에서 특히 잠자리에서 일어나다는 의미는 got up입니다. 우리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스탠드업이에요. 스탠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스탠드업.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got up입니다. 만약에 스탠드의 과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는 스탠드의 과거는 stood입니다. stood. I stood up 하면은 난 자리에서 일어났다. I got up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I got up. He got down. 이 up에 get 다음에 down은 동상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니까 he got down 그건 내려왔다. 아래 위치하게 된 거니까 자 그는 내려왔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다. 아래인 상태를 얻게 된 거니까 he got down 그는 내려왔습니다. he got in 그런 안에 위치하게 된 거니까 안에 위치하게 된 건 got in, get in 들어간 거죠. 그렇죠?
he got in. 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안으로란 말 없더라도 그냥 들어갔습니다 하면 되겠죠. 그는 들어갔습니다. 밖으로 오면은 he got out. 밖에 위치가 된가? 밖으로 나간 거죠.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he got out. 밖으로 나갔다. he got back. 백은 원래 위치로 본래 위치로니까 그는 원래 위치로 왔으면 그는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왔습니다. he got back. he got there. 그는 그곳에 위치하게 된 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곳이란 위치자리면은 도착한 거가 되겠죠. he got there. 그는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he got there.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he got there. 그곳에 도착했다. he got here. 그는 이곳에 이르게 된 거니까 그는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오셨습니다 말이 되겠죠. he got here. 그는 이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도착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봤고요. 이제 부사, 전체 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죠. 앞에서 봤듯이. 자, 이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B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get 뒤에 A에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경우에 따라서는 장소면 위치일 것이고, 장소가 아니면 상태, 추상적 개념은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이 뒤에 전치사 뒤에 등장하는 이 명사에 따라서 자, 이 get A에게 B라는 위치를 갖게 해주거나 A에게 B라는 상태를 갖게 만들었을 때는 A 전치사 명사 형태가 등장하지만 이때 결국 A가 사라지게 된다면 주어 자신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위치를 갖게 되거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상태를 갖게 됐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He got up the tree. 그럼 나무 위라는 위치를 갖게 된 거니까 He got up the tree. 나무 위.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의미를 만드는 거죠. He got up the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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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위로 올라갔다. 네, up의 반대 down이죠. He got down the tree. He got down the tree. He got down the tree. 자, 그는 나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아래에 위치하게 된 거기 때문에 He got down the tree. 그런 나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He got in the room. He got in the room. He got in the room. 그럼 방 안으로 in the room. 방 안으로 들어간 거게 되겠죠. 반대는 got out of the room. 방 out of 밖이라고 그랬죠.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got in the room. He got in the room. 방 안으로 들어갔다. He got out of the room. He got out of the room. got out of. 그렇죠? He got out of. He got out of the room. He got out of the room.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He got to 용인. 용이라는 위치로 이르게 된 거니까 용인에 도착했다라는 의미다. got to 용인, got to 용인. 어디에 도착하는 건 got to, get to 장소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용인에 이르게 된 거니까. 그는 용인에 도착했습니다. He got to 용인. 아산에 도착했습니다. He got to 아산. 부산에 도착했다. He got to 부산. I get off work on time. 나는 off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는 겁니다. 일로부터 떨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off work은 일일 수도 있고 여기는 직장으로 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직장으로부터 붙어 있다가 떨어진 상태가 된다. 그러면 get off 하면은 퇴근하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on time은 봤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정시에 정해진 시간에
퇴근 시간이 5시면 5시가 되겠고 6시면 6시가 되겠죠. 그래서 I get up, I get up on time. 나는 퇴근을 합니다. 정시에. 자, 보세요. off work, 직장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et up work, 퇴근하다. 물론 leave, 떠나다라는 동사, leave the office. 우리가 일하는 사무실을 떠나는 것도 퇴근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leave the office, leave the office도 퇴근하다. get up work 또 퇴근하다. 자, I get up work on time. 나는 정시에 퇴근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개세의 이제 마지막 강의 시간이 이제 제일 전 시간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get 사람 뒤에 과거 분사 등장하면 묶어서 이해하라고 그랬다. 그랬을 때 주어는 목적어가 이러한 되어진 상태를 갖게 만들다라고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이 A라는 대상에게 B라는 이런 상태를 갖게 만드는 것 get A 과거 분사. 자, 근데 이때 A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A에게 이런 상태를 갖게 만든다고 했다면 얘가 사라지면 주어 자신이 이런 상태를 갖게 되는 거게 되겠죠. 그렇죠? 과거 이렇게 되어지는 상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주어는. 그래서 Mike got promoted. promote 하면은 promote는 승진시키다예요. promoted, ed가 붙으면 과거 분사입니다. 자, 이거 쉽게 ed가 붙으면 왜 항상 과거 분사냐면 자, 동사가 주어 다음에 등장하는 동사가 현재나 과거형이 등장을 했는데 뒤에 ed가 보인다. 얘는 적어도 현재나 과거 절대로 올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얘는 100% 과거 분사입니다. 그러면 과거 분사는 묶어서 이해하시고 묶어서 이해할 때 이 동사 이건 V 다시라고 본다면 V 다시 되어지는 이제는 V 다시 되어진 여기 따라서 V 다시 한 이러한 통상적으로 세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V 다시 되어진 상태 되어지는 상태 이러면 과정을 나타낼 때 쓰는 의미고 되어진 상태면은 결과로서의 상태 이것도 V 다시 한도 결과의 상태 되어진 하면 요거는 수동적인 개념이고 V 다시 한 상태면 요건 자연 발생적인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일 때는 V 다시 한 수동적인 의미일 때는 V 다시 되어진 과정을 의미할 때는 내용일 때는 V 다시 되어지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거 나올 때마다 한번 또 계속 반복을 하면 됩니다. 마이크는 promoted 하면은 이 승진시키다면 승진되어진 상태를 갖게 된 겁니다. 네. 그럼 마이크는 승진되어지는 상태를 갖게 되었다? 과거니까 마이크는 승진했습니다예요. 마이크는 승진한 상태를 갖게 됐다. 마이크는 승진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거 왜 승진했다가 우리 식으로 얘기는 했다 개념이 영어는 왜 되어지는 게 썼느냐? 마이크가 스스로 승진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회사의 결정권자, 그렇죠? 인사권자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어 자신이 승진하는 것이 아니죠. 이 결정권자의 승진 결정권자에 의해서 승진이 되어지는 쪽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식으로 말할 때는 나 승진했어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식의 말에 이것은 따라가서는 이 표현을 쓰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잖아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승진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 결정권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Mike got promoted 하면은 promoted. 마이크는 승진한 상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고 나서 우리말 번역은 승진했습니다 해도 상관은 없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burglar got arrested. burglar 하면은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arrest 하면은 체포하다예요. ed가 붙어서 체포되니 되겠죠. 과거분사니까. 그러면 그 도둑놈은 the burglar got arrested. 체포된 상태를 갖게 된 거니까 체포된 겁니다. 그렇게 도망 다니더니 결국은 체포가 된 겁니다. The burglar got arrested. The burglar got arrested. Our house got badly damaged in the storm. 자, got이란 동사 앞에 our house가 주어입니다. damage라고 하는 이 ed는 자, 이 get 뒤에 등장하니까 여기서 제가 묶었습니다. 여기서 묶질 않고 damage라고 하는 건 손상을 입히다입니다. 손상 또는 해를 끼치거나 입히는 거예요. 손상을 주는 겁니다. 그럼 ed가 붙으면 손상을 주는 쪽에서 수동적이니까 손상을 당한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In the storm. 폭풍 속에서. storm, 폭풍. 그러면 다시 말하면 폭풍으로. 우리말로는 폭풍으로 손상당한 내용이 되겠죠. 이거는. 자, 그래서 our house got damaged in the storm. Our house got damaged in the storm. 우리 집은 손상을 받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폭풍으로. 우리 집은 폭풍으로 손상을 입었습니다. badly damaged 하면은 심하게란 말입니다. badly 부사가 돼서 이렇게 damage를 badly damaged, badly damaged, badly damaged 심하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자, 우리 집은 심하게 손상을 입은 상태를 갖게 되었다. 우리 집은 심하게 손상을 입었다. 왜? 어떻게? In the storm, 폭풍 속에서 그 폭풍으로 인하여. 폭풍으로. So, our house got badly damaged in the storm. Our house got badly damaged in the storm. 자, 여기까지 해서 개세에 대한 이해하기를 두 번의 강의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계시란 동사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동사다. 또 가장 많이 쓰는 동사다. 또 수없이 많은 구동사, 즉 수거적 표현을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get과 관련된 수거 표현은 수도 없이 등장할 것이고, 그것이 등장할 때마다 이 get의 수거적 표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기본적인 원리를 전 시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워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쭉 이해해 나가는 그런 훈련을 쌓는다면 남보다도 get을 보다 잘 이해하고 쓸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